데드풀과 울버린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이렇게만 해도 숙제까지는 아니고 예습 정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감독님, 이건 숙제 아니 거의 역사 공부급으로 마블뿐만 아니라 20세기 폭스의 작품들까지 알아야 하잖아요. 아무튼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지금 바로 데드풀과 울버린의 관람 후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 없는 후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먼저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존 데드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 아닌 20세기 폭스가 제작한 마블 히어로들을 헌사하는 영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화가 데드풀과 울버린이란 제목이 붙었지만 실상 두 주인공은 재미를 위한 감초 역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찐으로 메인은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관, 즉 20세기 폭스의 존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나무가 아닌 숲을 위한 영화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에 뒷받침하듯 제4의 벽을 뛰어넘는 데드풀로 하여금 현실에 직시한 메타 발언을 뱉으며 지금까지 팬들이 20세기 폭스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해준 것 같았고, 또 엔딩 후 스탬롤이 올라가면서 나온 쿠키 영상에서도 이 영화가 두 주인공을 위한 영화가 아닌 그들이 가졌던 추억들을 보여주었기에 더욱 그렇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화적 재미는 어땠을까요? 액션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량으로 채워져 있어서 상당히 배불렀습니다. 다만 유머, 이 부분은 다분히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헐리우드 조크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드립이나 개그씬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웃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많았을 것이라 예상되었죠. 또 영화 외적인 배경 지식들을 꽤나 심층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하는 드립들도 많았기에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사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저 옆에 사람들이 웃을 때 혼자서만 무덤덤하게 있어 소외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만큼 영화가 상당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방증인 셈인 거죠. 그래도 다행히 원초적으로 웃긴 장면들이 반 이상이라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데드풀과 울버린의 영화적 단점은 없었느냐? 그럴 리가요. 심각했습니다. 물론 영화적 공식으로만 본다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초반부까지는 매우 만족하면서 관람했지만 주인공 일행이 보이드로 넘어가는 중반부부터는 사건의 발단과 이야기 사이의 연계성,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는 과정 등이 뭔가 어설펐다고 할까요? 다시 말해 이야기가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즉 이건 내용이 빈약했던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러한 부분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다음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때문에 영화적 완성도나 작품성에 비중을 두신다면 데드풀과 울버린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주게 될 영화라고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제작된 목적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스포 없는 짤막한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은 오래간만에 나온 마블의 성공작이 맞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잘 짜여져 있는 소위 말해 웰메이드 영화까지는 아니고 그저 마블 히어로들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그리고 그런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이 만든 팬메이드 영화다, 딱 거기까지였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두 번째, 스포 있는 후기입니다. 지금부턴 영화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은 분들은 영화 관람 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를 좋아하시면 그냥 보시고요. 스포를 포함하여 데드풀과 울버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세기 폭스의 올드스쿨 마블 히어로 작품을 사랑했던 팬들을 위해 잠시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역시 멀티버스를 다룸으로써 작품 속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시간선 속 여러 종류의 울버린들부터 옆 동네 슈퍼맨이었던 헨리 카빌이 연기한 카빌린까지 등장해 관객들을 놀라게 했고, 또 보이드라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인물로 어벤져스의 영원한 리더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했던 크리스 에반스의 등장!
짜잔! 사실은 판타스틱 4의 조니 스톰 일명 휴먼 터치였습니다 하고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데, 근데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당혹스러우면서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거기다 카메오처럼 분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조연급으로 낭낭한 대사와 활약상을 넣어주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퇴장까지 데드풀의 센스 있는 드립으로 전혀 아쉽지 않았고요. 이렇게 강력한 도파민을 한방 맛보여주었기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다가도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는 장치를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중후반부에 고전 띵작 블레이드의 주연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오래간만에 복귀와 데어데블에서 일렉트라 역의 제니퍼 가너까지 등장. 그리고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며 제작이 취소되었던 겜빗도 그 한을 풀 수 있었고, 뭐니뭐니 해도 로건과 끈끈함을 보여주었던 이제는 어른이 된 X23 로라까지 재등장시켜주면서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추억의 뽕에 가득 차오르게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데드풀과 울버린이 얼마나 올드스쿨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영화인지 감이 오시겠죠.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으로 단점이 극명하게 발생하는데요. 앞에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이 영화가 내용상 빈약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이 반가운 캐릭터들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가 전개돼서인지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각각 따로따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영화 속에 한 번이라도 더 등장시키기 위한 무리한 설정과 억지스러운 연출 등이 더해지며 메인 플롯에 어설픈 점들이 생겨났고, 결국 관객들은 이러한 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완성도쯤은 내어준다는 심정으로 영화를 봐야 하기에 이 부분에서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나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마블 영화에서 계속되는 멀티버스의 실패는 당연히 데드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 비극에서 피해갈 수 없었던 한계점이 드러났는데, 후반부 보이드 속 데드풀의 각종 변종들이 모인 집단 일명 데드풀 군단으로 멀티버스라는 설정이 독이었다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드풀 군단의 등장은 영화의 내용적인 측면과는 1도 상관없이 단순히 데드풀과 마스크를 착용한 울버린의 협동 액션 시퀀스를 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물론 이 또한 팬들이 너무나도 원하던 모습이어서 만족스럽긴 했지만 내용상 이게 필요한 장면인지 이해하긴 힘들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끝맺음이 단순하게 피터로 해결됐다는 점과 타임슬립을 막기 위해 데드풀과 울버린의 가오갤 1편이 떠오르는 장면은 이것도 역시 휴잭맨의 복근을 위한 팬서비스 장면이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최종전까지 벌려놓은 게 많았지만 굉장히 심플한 설정으로 이 사건들을 해결했다는 것이 조금은 허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개쩌는 휴잭맨의 복근을 감상할 수 있었으니 그걸로 만족스러웠고요. 스포 있는 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화적 완성도보단 오로지 20세기 폭스의 마블 히어로 작품을 사랑한 팬들을 위해 만든 팬서비스 영화라는 목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네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은 두 가지 쿠키 영상이 존재하는데, 사실상 첫 번째 쿠키의 경우 이제는 정말 막을 내려버린 20세기 폭스의 마블 영화들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메이킹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영화라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블레이드와 벤 애플렉이 연기한 데어데블,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격 뮤턴트인 울버린, 휴잭맨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구버전 판타스틱 4의 조니 스톰을 연기한 크리스 에반스까지 정말 반가운 모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쿠키 영상은 후속편에 대한 떡밥이라든가 마블의 다음 작품에 대한 힌트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저 본편에서 조니 스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누명을 풀기 위한 데드풀의 하소연 같은 영상으로 일종의 개그씬이었죠. 정말 마블과 깊은 인연이 있는 크리스 에반스가 예정을 생각해 카메오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크리스 에반스와 라이언 레이놀즈의 친밀함은 숀 레비 감독의 프리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둘의 우정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했다고 해석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끝! 자, 데드풀과 울버린의 후기는 짧고 굵게 끝내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말이 길어지다 보니 분량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데드풀과 울버린에 등장한 떡밥, 이스터에그, 카메오 등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